여러분, 만약 XRP ETF가 미국에서 승인된다면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어떤 시그널을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아주 깊게 파헤칩니다. SEC와 리플의 오랜 소송이 마침내 종결되면서 XRP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해외에서는 이미 스팟 XRP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 전에 ETF에 대해 알아봅시다. ETF, Exchange Traded Fund,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매수하려면 거래소에 가입하고 지갑을 만들고 개인키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ETF는 증권 계좌 하나면 됩니다. 연금, 기관 계좌, 대규모 투자 펀드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죠.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이더리움 ETF 역시 마찬가지였죠. 결과적으로 가격과 유동성이 급격히 드러났습니다. ETF는 단순히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기관 자금의 관문이자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의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리는 다리입니다. XRP ETF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미국 SEC와 리플의 소송이었습니다. SEC는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려 했고 리플은 반박했습니다. 이 싸움은 무려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양측이 항소를 취하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소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매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다만 리플이 기관에 직접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과 벌금이 부과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 승인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법적 지위의 명확성입니다. 소송이 끝나면서 XRP는 거래소 상장 상태에서 법적으로 안전한 자산이 됐다는 거죠.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가격이 급등했고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투자자 심리에서 가장 무거운 브레이크가 풀린 겁니다. 미국보다 한 발 앞서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의 스팟 XRP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브라질 B3 거래소에서 2025년 4월 거래를 시작했고 그 전에 2월 증권위원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큽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도 해외에서 먼저 상장되고 그 뒤에 미국이 뒤따랐습니다. 해외 상장은 미국 규제 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와 선례를 제공합니다. 즉 브라질의 상장이 미국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장 첫날 XRP H11은 거래량과 관심 모두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는 미국 승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작은 증거가 됩니다.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미국 SEC가 일부 XRP ETF 신청을 공식 접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수란 19 비포 규정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 테이블에 올린다는 뜻입니다. ETF 심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접수, 그리고 코멘트 요청, 그리고 수정, 그리고 승인 또는 거부. 접수 단계에 올랐다는 건 이제 진지하게 논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직 승인과는 거리가 있지만 승인을 위한 첫 번째 문을 통과한 셈이죠.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현재 XRP 현물 ETF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장 수요, 유동성, 규제 명확성 모두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죠. 다만 주목할 점은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때도 초기에 관망하다가 나중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관망이 영원한 거절은 아닙니다. 다만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ETF 승인 여부는 규제와 정치 환경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디지털 자산 전략 비축 자산에 XRP를 언급한 사례도 있었죠. 또한 CFTC와 SEC의 관할권 다툼도 있습니다. ETF 승인 속도는 이런 제도권 내부의 힘 겨루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TF 승인 뉴스는 기대감 매수와 이벤트 매도 패턴이 반복됩니다. 레버리지나 파생 상품으로 과도하게 베팅하는 건 위험합니다. 장기 보유자와 단기 트레이더는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실제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도 뉴스 직후 조정이 왔지만 몇 달 뒤 더 큰 랠리가 왔습니다. 즉 승인 이후 진짜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 언제 들어갈 건가요? 승인 전에 들어가서 리스크를 감수하되 성공했을 때의 폭발적인 수익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승인 후에 들어가서 더 안전하지만 이미 오른 가격을 감수할 것인가? ETF 승인이라는 이벤트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열립니다. 기관 자금, 연기금, 대형 펀드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시장의 속도와 크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상승장과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승인 뉴스가 터진 직후에는 오히려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짜 랠리는 그 이후에 시작됐죠. 결국 이건 단기 이벤트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 싸움입니다.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행동으로 옮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ETF 심사 일정, SEC의 코멘트, 그리고 대형사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할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주세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기회를 뉴스로만 소비할지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돌아봤을 때 그때가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를요.